자, 이 영상에서는 논술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 여러분들 논술 문제 보면 그런 술어들이 많잖아. 비교하시오, 비판하시오, 설명하시오, 평가하시오 등등등. 이런 것들 물론 하나하나 이 다음 영상에서 나랑 배워갈 텐데 그 전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좀 그려보자는 거지. 자, 어떤 문제 유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 많이 봤을 거야. 뭐 아직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교하시오라든가 설명하시오라든가 비판하시오라든가 평가하시오라든가 뭐 방안을 제시하라든가 또 뭐 있을까? 뭐 분류하시오 이런 것들 많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아. 자, 뭐 많다라고 했지만 거진 뭐 나오는 것들은 다 살펴본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보기 위해서 묶어보려고 해. 중구난방식으로 다루지 말고 질서를 부여해 보자고.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줘야 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논술 문제는 있잖아. 기본적으로 나한테 나의 견해를 요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재심 예를 들어서 가해 관점에서 나의 주장을 비판해봐라 라고 하면 너 뭐라고 비판할래? 이런 견해를 물어보는 거지, 견해를. 나의 견해를 물어보는 거야. 물론 여기서 견해는 아무런 근거 없이 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견해를 말하는 건 아니야. 제시문에 기반해서 논리적으로 전개된, 그래서 결론에 도달한 나의 견해를 말하는 거지.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어떤 견해들은 그 성격상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격을 사실에 대한 견해, 가치에 대한 견해, 정책에 대한 견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금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나는 대치동이 서울의 강남구에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서초구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다 견해잖아, 견해.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 그런 것을 사실견해라고 불러. 사실견해. 반면에 좀 전에 말한 게 사실견해이고, 가치견해는 어떤 것이냐면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 좋은지 나쁜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와 관련된 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지금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약간 좀 특수한 경우긴 한데 뭐 지금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해. 그럼 견해잖아.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난 잘 못한다고 생각해. 이것도 견해지. 똑같은 견해인데 아까 뭐 대치동은 강남구에 있다고 생각해. 서초동에 있다고 생각해. 그거랑은 달리 이거 여기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있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성격이 조금 다른 거야. 따라오고 있어. 또 하나의 견해의 성격은 정책 견해야. 정책 견해. 정책 견해는 뭐 국가적인 정책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무엇을 하자 또는 하지 말자. 이런 것과 관련된 정책. 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짬뽕을 먹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 뭔가를 하자, 하지 말자와 관련된 견해. 이런 것을 정책 견해라고 불러.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견해는 성격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 유형들도 이 안에 하나씩 배치할 수가 있어.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면 그 문제들이 요구하는 바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생각해봐. 얘 어떻게 했어? 비교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어떻게 나오냐면 A와 B를 비교하시오라고 했다면 A는 이런데 B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겠지. 그거 사실, 가치, 정책 중에 뭘까? 사실이지. 그렇지. 거기에는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것이 아직 없어. 뭘 하자 말자라는 것도 없어. 얘는 그렇다. 근데 얘는 그렇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는 비교 이런 게 들어가. 얘는 어떻게 해서 설명하시오. 설명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다는 거구나. 그 대상에 대한 이해를 심층적으로 시도하는 건데 당연히 여기는 사실견해에 들어가겠지.
얘는 어떨까? 비판하시오. 이제 느낌 좀 와? 비판하시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벌써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 물론 아까 말했듯이 비판하시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뭘 써야 될지는 나중에 나랑 배울 텐데 견해의 성격상 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구나. 비판. 마찬가지로 평가도 그래. 평가. 나중 영상에서 배울 건데 비판과 평가의 차이는 뭐냐면 평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길을 다 열어주는 경우에 평가하시오라고 하고 비판은 마이너스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근데 왜 마이너스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볼 때 비판이라고 하지. 둘 다 가치 견해에 해당된다. 방안 제시는 뭐겠어? 어떤 방안을 제시하시오? 당연히 정책 견해에 해당되겠지. 하나 남았네. 분류. 이거는 그룹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 A, B, C는 이쪽, C, D는 이쪽 이렇게. 그래서 그룹 간 차이를 보여주는 작업이니까 그것도 비교랑 비슷하게 사실견해에 해당되겠네. 이해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는 답안을 쓸 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 비교하시오나 설명하시오라고 얘기할 때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 영역이 다른 거잖아. 그리고 비판이나 평가라고 했는데 거기 쓸데없이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된다 섣불리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영역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 주의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성격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주면 이들은 즉 사실견해와 가치견해와 정책견해는 점점 더 신화되어 간다는 특징이 있어. 잘 생각해봐. 무언가를 하자, 뭔가를 하지 말자. 그것을 얘기하려면 뭐가 밝혀져야 되냐면 그게 좋은지 아닌지가 결정돼야 돼. 그치? 뭔가가 좋은지 아닌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 사실관계가 어떤 것인지가 밝혀져야 돼. 그래서 사실견해, 가치견해, 정책견해로 점차 심화되어가는 관계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 도움이 될 거야. 정리해볼까? 이 영상에서는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개괄적인 이해를 좀 해보자 그랬어.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얘네들 보기 위해서 견해라는 것이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견해, 가치견해, 정책견해. 그리고 저 중에서 사실견해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 설명, 분류 이런 것들. 가치견해에 들어가는 것들이 비판이나 평가, 정책견해에 들어가는 것이 방안 제시. 그래서 이들의 성격을 이 영역을 함부로 넘나들지 말고 또 하나 이들은 점차 심화되는 논리 구조에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